안녕하세요. 프리뷰앤 팀장입니다. 11월 20일 NBA 리뷰와 11월 21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경기가 하나, 둘, 셋, 넷, 네 경기. 인디애나 경기를 제외하고 네 경기 드렸는데 애틀란타 토론토 경기는 애틀란타의 승 드렸는데 사실 애틀란타에 제가 이 경기는 풀시청을 했었는데 애틀란타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역시 애틀란타는 0이 공을 너무 오래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코트진의 수비가 좋은 팀이라면은 애틀란타가 고생을 하는 그런 경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경기도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토의 백코트 자원들이 뭐 공격은 안 될지언정 수비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영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장까지 가면서 간신히 애틀란타가 승리하였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미네소타 경기는 미네소타가 너무 방심을 했죠. 충분히 넉넉한 점수를 이길 수 있었는데 너무 방심을 한 나머지 4쿼터에 많이 따라잡혔는데 뭐 그래도 저희 미네소타 어저께 이 경기가 미네소타가 역배였어요. 역배고 저희가 새벽에 필라델피아 맥시 출전 안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미네소타 승을 VIP 팁으로 드렸는데 아침에 보니까 배당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거 자칫 아침에 뭐 마이너스 3.5 핸디캡 했으면 정말 억울할 뻔했었는데 다행히 미네소타 승 들어와 주었고 그다음에 포틀랜드 유타. 자, 유타 잘하네요. 역시 유타가 백코트에서의 경쟁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릴라드 같지 않았다. 뭐 그렇게밖에 뭐 표현할 수밖에 없고 클리퍼스 샌안토니오 경기는 1쿼터부터 클리퍼스가 달리더라고요. 샌안토니오 뭐 전력면에서는 차이가 많은 매치고 뭐 클리퍼스가 무난히 승리하였습니다. 내일 경기는 5경기, 8경기 중에 5경기만 해드릴 예정이고 클리블랜드와 마이애미 경기 같은 경우는 GTD가 너무 많아서 분석이 불가하고 마이애미도 클리블랜드도 지금 GTD가 있는 상황이고 클리블랜드 GTD가 누구냐면요. 클리블랜드가 자 한번 볼게요. 클리블랜드가 GTD가 누구였는지 케빈 러브 러브 한 명이네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아데바요, 뭐 데드몬, 아데바요랑 데드몬 빠지면 마이애미는 답이 없어요. 아데바요랑 데드몬 빠지면 답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는 어떻게 꾸역꾸역도 하더라고요. 꾸역꾸역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같은 경우 아데바요랑 데드본 없으면 뭐 클리블랜드 사이드로 가는 게 뭐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핸디캡이 얼마나 되나? 꽤 높을 텐데 10.5 좀 높죠? 이 정도면 좀 높아요. 일단 뭐 저는 이 경기 패스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댈러스와 덴버 경기도 패스입니다. 이 경기도 뭐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휴스턴과 골스 경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서 패스입니다. 골스가 당연히 이기긴 하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 저배당을 골스 이깁니다라고 해서 맞춘 다음에 맞췄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민망하고 핸디를 봐야 되는데 골스가 원정에서 핸디를 해줄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5경기 5경기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오늘 오후 경기 저희가 5경기 추천해 드렸거든요. 5경기. 오늘 이걸로 한번 볼까요? 5경기. LG와 KGC 마인스 이거 적중했고요. 그 다음에 SKT와 KT 이거 언더. 이거 언더가 나더라고요. 적중했고. 대한항공, OK저축은행 오버. 이거 저희 프리뷰에는 OK저축은행 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마저 들어와 줬고. 그 다음에 KB스타즈 이거는
좀 아쉽게 미적을 했고, 현대건설, 마인승 역시 적중을 했습니다. VIP 조합도 이건가? 현대건설, 마인승이랑 KG승, SK 언더. 최근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한번 좀 국내 경기가 좀 많이 삐끗해가지고 좀 저희도 마음을 좀 많이 상했었는데 다시 어제도 국내 경기 단폴 2개 다 들어왔고 오늘도 단폴 하나 그다음에 조합 하나 다 들어왔고 좀 분위기가 좀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한결 가볍고 주말 경기에 좀 많이 맞추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기분이 좋아서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피닉스와 뉴욕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닉스 오늘 크리스 폴 또 빠지죠. 크리스 폴이 또 빠지는 상황에서 뉴욕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 폴이 빠진 자리를 누가 메꾸냐면은 카메론 페인이 메꿉니다. 카메론 페인이 메꾸는데 페인이 잘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페인의 플레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페인 예전에 그 루 윌리엄스 클리퍼스에서 뛰던 루 윌리엄스 지금은 이제 애틀란타로 갔나? 뭐 그런 필 나는 선수들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카메론 페인 좋아하는데 페인의 문제가 뭐냐면 수비가 안 좋아요. 최근 20득점 합니다. 최근 5경기 20득점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지표가 많이 줄은 모습이에요. 많이 줄었어요. 한 마이너스 6까지 갔었는데 많이 줄은 모습인데 일단 페인은 수비가 좀 안 되는 선수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페인이 들어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조금 안 좋고 그렇게 되니까 피닉스의 수비가 좀 헐거워지는 상황에서 닉스에게 많은 득점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 마이너스 6.5라는 핸디캡이 조금 저는 피닉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같은 경우도 최근 백코트 자원 보면은 뭐 젤런 브런슨 그 다음에 뭐 퀴클리와 같은 뭐 좋은 백코트 자원들이 있어요. 뭐 퀴클리 같은 경우는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수비도 좋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지금 뉴욕의 문제는 3점이 안 들어가도 너무 안 들어가요. 28%입니다. 28% 최근 5경기. 만약에요, 제가 이 3점만 한 34%, 35%만 됐어도 아마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릴 만큼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를 도망가거나 쫓아가는 데에는 3점이 필수입니다. 3점 경기를 최근에 뭐 NBA 트렌드나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3점 경기가 안 되면 어떠한 경기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폴이 나오지 않는 대신에 카메론 페인이 나오지만 페인의 수비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뭐 부커나 그다음에 에이튼과 같은 좋은 그 백코트 자원과 프론트 코트 자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랜들이 페인트 존에서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떤 득점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뉴욕이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 면면을 봤을 때는 뉴욕의 멤버들도 상당히 괜찮은 멤버들이고요. 그 다음에 피닉스의 오늘 경기가 이제 홈 경기라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굳이 접근을 하시겠다면 저는 홈 경기는 패스하고요. 핸디캡은 패스하고요. 피닉스 홈의 승리. 그 다음에 오버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아까 제가 직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어떤 힌트가 있죠. 카메론 페인이 어떤 백코트에서의 수비가 안 되고 백코트에서 썩 그렇게 뭐 이렇게 활약이 많은 그런 뉴욕의 어떤 팀 컬러는 아니지만
일단 뭐 부커도 그렇고 페인도 그렇고 수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젤런 브런슨이나 뭐 퀴클리의 어떤 백코트에서의 활약이 어느 정도 있게 된다면 뉴욕의 득점 상황도 뭐 괜찮을 듯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경기가 오버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일단 뭐 1순위 피닉스 승, 2순위 오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 요새 정말 핫하죠. 예. 세크라멘토가 상당히 핫한데 일단 뭐 세크라멘토의 장점은 백코트예요. 예. 5경기로 볼게요. 세크라멘토의 장점은 백코트예요. 예. 폭스, 슈어터,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데이비스. 예. 뭐 누가 나와도요. 예, 누가 나와도 그 백코트에서 어떤 기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폭스의 클러치 능력, 예, 폭스의 클러치 능력은 정말 뭐 경이롭다까지는 좀 그렇고, 예. 하여튼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16점이에요. 예. 슈어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12점이에요. 백코트 자원들이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팀의 경기력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 NBA의 화두는 3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올 시즌 강한 팀들은요, 다 백코트가 좋은 팀들이 강합니다. 예. 불과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빅맨들, 뭐 엠비드나 야니스나와 같은 뭐 프로징기스, 그런 빅맨들이 활약을 해주는 팀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백코트예요. 백코트 강한 팀이 이깁니다. 클리브랜드, 유타가 잘 나가는 이유도 백코트가 강하기 때문이고, 세크라멘토 역시 팍스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사보니스가 프론트 코트에서 중심을 확실히 잡아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키건 머레이와 몽크가 GTD예요. 몽크가 빠지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백코트 자원이 뭐 뎁스가 좋으니까. 근데 키건 머레이가 빠지면 지금 사보니스 다음으로 프론트 코트에서 뭔가 수비를 해줘야 될 선수가 키건 머레이인데, 그렇게 된다면 사보니스 혼자 플레이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 8.5라는 점수가 그렇게 썩 녹록하지는 않은 점수입니다. 예, 다행히 이게 누구야? 스튜어트가 이제 뭐 없죠. 디트로이트에는. 그 디트로이트에는 뭐 마땅한 어떠한 뭐 프론트 코트 자원에서의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그나마 두란. 그 다음에 듀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누가 있니? 어디 봅시다. 안 써놨나 내가? 예, 하여튼 예, 듀렌이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꾸준히 20분 정도 예, 띄워주고 있는 상황이고, 디트로이트의 백코트진과 세크라멘토의 백코트진을 비교를 한다면 확실히 아이비 말고는 다른 백코트 자원들, 뭐 디알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샤딕 베이라든지, 예, 이러한 백코트 자원들은 확실히 세크라멘토에게는 처진다. 예. 그럼 이제 아이비만 놓고 보았을 때 아이비는 일단 공격을 잘 풀어주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만 수비에서만큼은 좀 문제를 보이고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득점력, 3점 득점력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일단 뭐 키건 머레이의 활약은,
그러니까 세크라멘토의 승리를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키건 머레이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의심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 핸디가 걱정이어서 그러는데 키건 머레이가 빠진다면 이 디트로이트가 웃긴 게 이거 보세요. 이게 꾸역꾸역 핸디는 해주고 있거든요. 예, 꾸역꾸역 핸디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키건 머레이가 빠진다면은 그냥 승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용자다 하시는 분들은 뭐 키건 머레이가 큰 영향은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우리의 이 핸디에 관해서는 나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키건 머레이가 빠지면 그냥 승. 그 다음에 키건 머레이가 출장을 한다면 전 세크라멘토의 마행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 다득점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과 샬럿입니다. 워싱턴이 제가 잠깐 상당히 미워했던 팀입니다. 예, 요때 요 구간, 예, 요 구간에서 너무 좀 뭐랄까 삽질을 많이 해가지고, 예, 삽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미워했었는데, 일단 포르징기스가 이제 뭐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도 백코트와 프론트 코트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르징기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9.6에 20득점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빌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요새 하치무라가 잘해요. 예, 하치무라가 공수에서 상당히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워싱턴 또한 충분히 강팀으로 분류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 예. 그리고 최근 5경기 보면은 3점 슛이 42.5%예요. 상당하죠. 예. 요새 누가 3점을 잘 쏘고 있냐면은 볼까요? 하치무라, 예, 3개나 쏴요. 예, 평균. 그 다음에 뭐 포르징기스, 이게 사기캐라는 거예요. 이게. 예. 포르징기스가 프론트 코트는 물론이고 백코트에서도 뭐 평균 6.2개 가장 많이 던집니다. 가장 많이 던지는데 48%. 참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키스페르. 예, 키스페르 같은 경우는 좀 기복이 좀 있어요. 예, 기복이 있어서 좀 그런데 하여튼 3점 슛감도 지금 최근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이제 물론 한 가지의 좀 뭐 걱정 아닌 걱정이랄까, 이제 벤치 뎁스들이 조금 헐겁다라는 건데, 일단은 오늘 샬럿의 벤치 뎁스가 최근 벤치 득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아 요 구간만 잘 극복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워싱턴이 마이너스 핸디캡 5.5까지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뭐 워싱턴의 수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샬럿 같은 경우는 뭐 샬럿에 뭐 일단 라멜로 볼이 일단은 빨리 합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외곽에서의 어떠한 득점력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뭐 고든 헤이워드가 돌아왔지만 큰 영향력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플럼리의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가 정말 아쉽다. 예. 그래서 결국 플럼리가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가 헐거워지게 되면은 포르징기스한테 탈탈 털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최근 로지어가 나름 혼자 분전을 해주고 있지만 로지어의 수비 능력 또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예, 전반적으로 오늘 샬럿이 어떠한 원정에서 워싱턴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의 승, 마이너스 핸디캡 승까지 예상을 합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크롬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 이렇게 느려요. 예. 크롬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브루클린 멤피스. 이 경기. 자,
저희가 어빙이 오늘 내일 경기를 뛰는지 안 뛰는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현재는 GTD입니다. 현재는 GTD인데 지금 뭐 현재 지역 신문이고 뭐고 뭐 싹 다 찾아봤어요. 싹 다 찾아봤는데 지금 지금 기조는 출장을 할 것이다에 많이 쏠리고 있어요. 예. 뭐 본인이 워낙 강력하게 지금 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출장을 할 것이다에 기조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어빙이 출장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일단 프리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멤피스 같은 경우는 자모란트가 빠지고 데스몬드 베인이 빠집니다. 백코트 원투펀치가 빠져요.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볼을 프론트까지 뿌려주고 누가 볼을 핸들링을 하죠? 예? 그래서 오늘의 경기는 솔직히 저는 브루클린 같은 어떤 팀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맨 팀, 듀란트의 원맨 팀이죠. 물론 오늘 이제 어빙이 가세를 하긴 하지만 이런 팀에 이렇게 높은 마이너스 핸디캡을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까딱 듀란트가 폼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듀란트 같은 선수는 클러치 상황에서 점수를 넣어주어서 뭐 간신히 뭐 승리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림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멤피스의 원투펀치의 결장은 너무 크다. 예, 너무 크다. 커도 너무 크다, 진짜. 지금 뭐 스탯을 볼 이유가 없어요. 예. 스탯을 볼 이유가 없어요. 왜? 스탯을 왜 볼 필요가 없냐? 이 스탯은 다 자모란트와 데스몬드 베인이 만들어준 스탯이에요. 예. 지금 보면은 멤피스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 뭐 필드골에서 41%의 득점력, 리그 평균보다 높죠. 그 다음에 뭐 주전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6.4예요. 그런데 자모란트랑 베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예? 불가능해요. 예. 주전 구간에서 확실히 밀리는데요. 예. 확실히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볼핸들러 멤피스에서 누가 뭐 딜런 브룩스는 핸들러가 아니라 일단 뭐 자기 득점 먼저 보는, 예, 그러한 선수고요. 그 다음에 콘차 정도, 또 콘차 정도가, 예, 볼 핸들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콘차가 얼마나, 타이어 존스, 예, 콘차, 타이어 존스 이 두 명 정도가 볼 핸들링을 해줄 것 같은데, 자, 콘차 어시스트 1.2개, 그 다음에 자모란트 7.1개, 예. 자, 7 빼기 1은 6이죠. 12점 차이가 나요. 예. 맥스 18점 차이가 납니다. 둘이 있다 없다에. 그러면 벤이랑 비교를 해보면 한 4개 정도 차이 나네요. 예, 4개 정도면 8점에서 12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그나마 타이어 존스가 어시스트가 좀 더 많네요. 예. 좀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데스몬드 베인이랑 자브란트와의 어떠한 그 백코트에서의 어떤 무게감은 확실히 다르다. 그렇다면 뭐 뻔하죠. 아담스에게 의존을 많이 해야겠죠. 예, 아담스에게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브루클린이 최근 페인트 존에서의 실점이 32점밖에 안 됩니다. 예, 이 정도면 브루클린이 무난하게 승리하고 저는 핸디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강팀만의 일단 저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질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지만 일단 브루클린의 승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 어빙이 출장을 한다면 일단 뭐 어빙은 내일 경기 완전히 펄펄 날아다닐 거고요. 어빙은 항상 그래 왔어요. 예. 저번에 백신 안 맞겠다고 원정 경기 출장 안 하다가 뭐 한동안 출장 안 했다가 어느 날 출장을 해서 그때부터 뭐 펄펄 날아다니더니 뭐 지역 신문에서 역시 어빙이다, 뭐 어빙만한 선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어빙은 쉬고 난 다음에 그 첫 경기에는 항상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빙과 듀란트가 오늘 경기 분전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핸디까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예,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죠. 댈러스와 덴버는 제가 왜 안 하냐면은 일단 덴버도 다 빠져요. 네, 덴버도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배당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핸디도 너무 높고 뭐 그래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레이커스와 샌안토니오 경기입니다. 자, 레이커스는 오늘 앤서니 데이비스 GTD, 르브론 제임스 GTD. 그 다음에 여기는 바세리 GTD입니다. 바세리 GTD인데 제가 이 경기 128대 121로 이거 이긴 경기 이거 7.5 핸디의 기준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경기 레이커스가 핸디 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제임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르브론 제임스랑 앤서니 데이비스는 항상 GTD예요. 항상. 그래서 당연히 르브론 제임스랑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임스가 안 나왔어요. 예. 제임스가 있고 없고에 제가 어떠한 그걸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레이커스의 공격 흐름에 제임스는 상당히 필수 요소입니다. 예. 제임스가 빠지면요 마땅히 공격을 풀어줄 선수가 물론 웨스트브룩이 있지만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는 일단 수비가 너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제임스가 공격에서는 중심을 잡아줍니다. 물론 르브론 제임스가 수비가 최근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연로하셔서 수비가 잘 안 되지만 공격에서만큼은 확실히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제임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어떤 득점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임스가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수월하게 득점력을 보이는데 제임스가 없을 때는 데이비스의 득점력도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왜? 수비들이 제임스 안 맞고 데이비스 막으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웨스트브룩이 턴오버를 좀 줄이고 수비가 좀 타이트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상황이며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는 백투백 경기죠. 샌안토니오는 백투백 경기인데 일단 오늘 바셀이 GTD입니다. 만약에 바셀이 안 나온다 저는 핸디는 무조건 한다고 봅니다. 바셀이 안 나오면 핸디는 무조건 한다고 보고 만약에 바셀이 나오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샌안토니오가 핸디캡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여전히 승리는 레이커스를 봅니다. 최근 샌안토니오의 스케줄도 너무 빡빡하고요. 그 다음에 코트에서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다운됐어요. 너무 많이 다운됐어요. 물론 켈던 존슨, 뭐 포틀 잘해주고 있지만 지금 뭐 한두 명으로 지금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지금 샌안토니오의 코트에서의 에너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바셀이 빠지게 된다면 분명히 백코트가 상당히 덜컹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5경기의 경기 흐름을 보면은 지금 실점이 너무 많아요. 샌안토니오가 118점. 레이커스도 119점 실점은 하지만 얘네들은 득점은 115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샌안토니오는 득점 105점인데 실점이 118점 플러스 마이너스 13.2입니다. 오버롤 보면은 120점 그 다음에 최근 5경기 118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최근 5경기 공격력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화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레이커스가 수비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샌안토니오가 레이커스에게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바셀의 스탯을 보면은 바셀이 15.6점 득점합니다. 물론 마이너스 5.8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지만 이제 15.6점 득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셀 말고 뭐 트레 존스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에는 포틀이 16.4점 득점하고 있지만 역시 수비는 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켈던 존슨 역시 15점 득점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7점이라는 거.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일단 프론트 코트에서 포틀의 수비를 생각을 한다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페인트존에서 득점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바셀마저 없다면 백코트에서도 레이커스한테 충분히 레이커스가 충분히 샌안토니오의 백코트를 휘집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이커스가 오늘 경기를 쉽게 가져가려면 저는 외곽 3점인데 외곽 3점이 터져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로니 워커 4세, 53.8%. 로니 워커 4세가 3점만 초반에 뭐 한두 개 정도 터져주고, 그 다음에 뭐 공이 좀 뻑뻑할 때, 외곽에서의 공의 흐름이 뻑뻑할 때 한두 개 정도만 터져준다면 무난하게 저는 레이커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핸디는 나는 모르겠다, 그냥 이거 승패로 할란다, 그럼 레이커스 사시면 되고요. 핸디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일단 바셀의 출장 여부, 르브론 제임스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투데이에 이제 프리뷰라고 조그맣게 써져 있어요. 프리뷰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그 경기 모두 무료로, 여기 써져 있죠. 무료로 프리뷰를 보실 수 있으시고,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과금 굳이 안 하셔도 프리뷰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뭐 과금되는 내용은 저희 이제 VIP, 골드, 실버 정도만 과금이 되는데, 뭐 굳이 안 하셔도 이거 프리뷰만 보셔도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많은 방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리뷰 앤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